대표값과 산포도 그 중에 대표값에 대해서 볼게요. 먼저 대표값의 종류. 대표값이라는 건 뭐냐면 대표값이라는 건 어떤 자료들이 막 있어. 숫자들이 막 나열돼 있단 말이야. 되게 많아. 이런 자료들을 뭔가 대표해주는 값을 대표값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대표값은 평균이에요. 평균. 그치? 우리 점수를 봤을 때 점수가 뭐 수학이 90점, 뭐 영어가 80점, 뭐 국어가 뭐 100점, 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의 평균 뭐 이런 거 구하잖아. 그치? 그런 걸 대표값이라고 해요. 평균을. 그래서 대표값의 뜻 뭐냐? 어떤 자료 전체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대표값이라고 합니다. 자료의 특징을 나타내는 값이야. 그래서 대표값의 종류로는요. 평균, 잘 유명한 거, 그리고 중앙값, 그리고 최빈값이 있다. 최빈값이 있다. 그래서 먼저 평균에 대해서 먼저 보면요. 평균이라는 건 별량 까먹었을 거예요.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중1 때 사실 배웠어. 도수분포표 할 때. 그래서 별량은 뭐 변하는 양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수로 된 자료, 숫자로 된 자료를 별량이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뭐 점수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뭐 눈 시력, 뭐 멀리뛰기, 뭐 기록, 뭐 이런 거 있잖아. 멀리뛰기 기록. 뭐 이런 거를 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숫자로 되어 있으니까 숫자로. 그때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평균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용어를 이제 별량이라는 걸 써서 가는 거야. 그래서 별량의 개수, 즉 자료의 개수 분의 자료의 총합으로 평균을 구한다.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중앙값. 중앙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운데 있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뜻은 자료를 크기 순으로 나열할 때 그때 한 가운데 놓이는 값 그것을 중앙값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가운데 놓이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별량의 개수가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별량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 5 이렇게 되어 있어. 자료가 이렇게 지금 5개가 이렇게 있어. 그럼 크기 순으로 선생님이 지금 나열을 이미 한 거고 그거의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값이니까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의 중앙값은 3이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 그렇지? 근데 만약에 자료가 짝수개야. 1, 2, 3, 4 이렇게 짝수개야. 그럼 중앙값은 한가운데 없단 말이야. 2개가 있단 말이야. 2개. 그렇지? 하나는 아니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둘의 평균을 가지고 갈 거예요. 자료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이 두 수의 평균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얘 평균이 뭐야? 2.5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의 중앙값은 뭐다? 2.5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됐어요? 그러니까 자료의 개수가 짝수개일 때는 뭐야? 가운데 한 개가 없으니까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이용한다. 가운데 있는 두 수의 평균을 이용한다. 이거 가지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만약에 자료가 되게 많아. 막 100개야.
뭐 125개야. 뭐 이럴 때 그럼 이제 125개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중앙값을 구할 때 자료가 많을 때 그때 좀 볼게요. 뭐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자료가 먼저 홀수개일 때 자료가 홀수개일 때는 그러니까 자료를 선생님이 n개라고 이제 n개라고 할게요. 자료를 여기다 옆에다 쓸게요. 자료가 n개일 때 자료가 n개일 때 이제 n이 홀수일 때랑 n이 짝수일 때 그때 중앙값이 어디 위치하는지 잠깐 보자. n이 홀수일 때는요. 이 지금 이 3이라는 게 세 번째 숫자예요. 크기 순으로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세 번째 숫자란 말이야. 그럼 이 세 번째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야? 세 번째라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전체 자료의 개수 5개에다가 1을 더해서 나누기 2를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n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 한 번째 숫자.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이거를 했을 때 나온 숫자 번째에 있는 값이 뭐다? 중앙값이다. 그리고 두 번째 n이 짝수야. 자료의 개수가 짝수야. 그러면 이 지금 2랑 3이 나와야 돼. 지금 보면 두 번째 숫자랑 세 번째 숫자의 평균이란 말이야. 그럼 이때 이 2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냥 4 나누기 2 한 거거든요. 4 나누기 2. 그럼 4 나누기 2를 했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 n이라고 있다면 n 나누기 2를 한 거예요. 그냥. n 나누기 2를 하고 그리고 n 나누기 2에다가 1을 더한 거. 이 두 수의 이제 평균을 구하면 되지. 이 두 수의 평균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있는 수의 평균. 얘가 지금 자리 그 위치를 의미하는 거지, 위치를.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해가 안 될까 봐 예를 들면 만약에 자료가 103개야. 자료가 103개야. 그러면 그때 중앙값의 위치는 어떻게 하는 거야? 103에다가 1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야. 우선 홀수개니까 한 개잖아, 한 개 가운데. 그치? 그러니까 얘가 104 나누기 2니까 52번째 숫자가 결국에는 중앙값이 될 거고. 또 만약에 자료의 개수가 100개야 이번에는. 짝수개. 그럼 어떻게? 한가운데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가 뭐랑 몇 번째랑 몇 번째 숫자냐면 그냥 짝수면 그냥 바로 나누기 2를 해. 그럼 50이지? 그러면 50번째랑 51번째 숫자, 이 두 숫자의 평균을 구하면 50번째 자리에 있는 별량과 51번째 자리에 있는 별량의 평균을 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 다음 최빈값 갈게요. 최빈값은 말 그대로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야. 빈도수가 많은 거. 그래서 자료의 값 중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 그러니까 최빈값이고 그리고 우선은 이번 돈수분표에서 최빈값 구하기 요거는 우선 패스. 패스. 그래서 최빈값은 2개 이상이거나 없을 수 있대. 뭔 말이냐면 얘도 예를 들어주면 얘를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들을게. 최빈값. 예를 들면 자료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때 최빈값은 뭐가 되냐면 가장 빈도수가 많은 거니까 3이 되겠지. 3이 되겠고 그리고 또 예를 들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빈도수가 많은 게 3이랑 4가 지금 두 번씩 있단 말이야. 그럼 그때 최빈값이 3이랑 4 이렇게 두 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이라는 얘기가. 또 뭐 1, 2, 3, 4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지금 얘는 뭐야?
빈도수가 많은 게 있어, 없어? 없어. 다 한 번씩이야. 그럼 그럴 때는 최빈값이 없다. 빈도수가 많은 게 툭 튀어나오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럴 때 1, 1, 1, 1, 1만 있을 때 다 똑같아 지금 별량이. 그러면 얘도 1이 최빈값이 아니라 도수가 모두 같으면 최빈값 없다라고 하는 거야. 뭔가 전체 중에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있어야 되는데 전체 중에 툭 튀어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얘 최빈값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최빈값은 2개 이상이거나 없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언제 없다? 뭔가 툭 튀어나온 게 없을 때. 다 다를 때. 이것처럼 다 다를 때. 혹은 이 경우처럼 다 똑같을 때 이럴 때는 없더라. 되겠죠? 그리고 대표값의 종류 중에 이제 특징을 잠깐 볼게요. 특징을 지금 보면 먼저 평균, 중앙값, 최빈값. 평균은 자료의 모든 값을 포함해서 계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써 평균은. 왜? 모든 자료의 값을 이용해서 뭔가 문제를 푼 거니까. 그치? 그리고 하지만 단점이 있어. 평균의 단점은 뭐냐면 극단적으로 치우치 값이 있으면 부적절해. 뭔 말이냐면 뭐 이런 경우야. 예제. 여기 예제 보면 자료가 5개가 있는데 이 녀석들의 지금 평균을 보면은 평균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지금 5를 하면 되겠네. 다 더하니까 뭐냐 58. 58 그러면 나누기 5를 하면 얘 대충 한 11점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21점 얼마랑 뭐 예를 들면 중앙값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중앙값은 크기순으로 이미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2란 말이야. 그럼 생각해봐. 이 자료들을 대표하는 값 중에 좀 더 적절한 게 11일까 2일까? 하나만 뭔가 극단적으로 튀어나왔잖아. 하나만. 얘 때문에 지금 11이 된 거란 말이야. 50 때문에. 그렇죠? 좀 더 적절한 건요. 이렇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좀 더 적절한 거는 중앙값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이 있는 경우는 평균은 부적절하다. 그럴 때는 뭘 쓴다? 중앙값을 이용한다. 볼까요? 두 번째는 중앙값. 중앙값은 자료의 값 중 매우 크거나 매우 작은 값, 즉 방금 얘기한 거 극단적으로 치우친 값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기가 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예제죠. 그렇죠? 극단적인 값 50이 있는 경우는 그냥 평균보다는 중앙값이 좀 더 자료의 값을 대표해 줄 수 있다고 볼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단점은 크기에 의한 순서만 고려하므로 자료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모든 정보를 활용하지는 못한다. 가운데 있는 것만 딱 고르는 거니까. 그치? 그리고 마지막 최빈값. 빈도수 제일 많은 거. 자료의 개수가 많은 경우 찾기 쉽고 숫자로 표현하지 못하는, 즉 문자로 표현하는 경우에 구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혈액형, 뭐 O형, A형, AB형, 뭐 이런 것도 최빈값 같은 거 구할 수 있고, 그치? 근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단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 2개 이상일 수도 있어. 그리고 자료의 개수가 너무 적으면 부적절하지. 자료가 3개야. 1, 2, 뭐 1, 2, 뭐 3개는 아니고 5개. 1, 2, 2, 뭐 60, 100. 뭐 이렇게 됐을 때 뭐 얘 뭐 최빈값이 뭐 2일 텐데 빈도수가 많은 게 1일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의 개수가 너무 적을 때는 뭐 부적절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로 갈게요. 문제 첫 번째. 다음은 하윤이네 반 10명이 일주일 동안 운동한 시간을 조사한 거래. 운동 시간의 평균, 중앙값, 최빈값을 각각 구하여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선은 평균. 너무 쉽죠? 싹 더하세요. 다 더해서 나누기 얼마? 10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치? 다 더해봤더니 60이 나오거든. 그래서 평균은 6. 그랬죠? 두 번째, 중앙값. 중앙값은 어떻게? 크기순으로 우선 나열해야 돼. 그치? 크기순으로 나열할게. 크기순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 얘가 2, 그 다음 뭐 있어? 5,
그 다음에 5 말고 4가 있나? 4가 있네. 4, 5. 그 다음에 이제 뭐야? 6이 하나, 둘, 셋, 6 3개. 뭐 이제 그 다음 7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더 쓸 필요가 없는 게 중앙값을 구하는 공식이 있었지. 자료의 개수가 우선은 짝수개니까 중앙값은 가운데 두 개가 나올 텐데 몇 번째랑 몇 번째 숫자냐면 10 나누기 2를 해서 뭐야? 다섯 번째 숫자랑 그거에 더하기 1한 거. 여섯 번째 숫자 얘네의 평균을 구하면 된단 말이야. 그게 중앙값이란 말이야. 그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가 뭐야 지금? 얘가 지금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숫자네. 그러니까 6이랑 6의 평균이니까 결국에는 중앙값 6 이렇게 되겠지. 다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다음 세 번째는 최빈값. 빈도수 제일 많은 거. 빈도수 제일 많은 거 보니까 6이네 6. 그렇죠? 항상 똑같은 건 아닌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답이 똑같이 나왔네요. 그렇죠? 평균, 중앙값, 최빈값. 됐죠? 답을 쓸 때요. 서술형이 있으면 단위도 같이 써주는 거예요. 6시간, 6시간, 6시간. 됐죠? 2번. 다음은 어느 항공사의 비행기 출발 지연 시간을 8회에 거쳐 나타낸 것이다. 평균과 중앙값 중에 대표값으로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 구하여라. 우선은 자료를 딱 보니까 딱 극단적인 값이 딱 하나가 튀어나오잖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평균이 더 적절하다. 그렇죠? 그래서 우선 답은 그냥 평균이야. 평균 미안. 평균이 아니라 뭐 중앙값. 중앙값이 더 적절하다. 그렇죠? 근데 한번 구해 볼게요. 평균은요. 얘 싹 더하면 88 나오거든요. 11. 출발 지연 시간 11시간. 평균. 두 번째. 중앙값. 중앙값은 크기 순으로 나열할 건데 그 전에 몇 번째 숫자인지 먼저 보자. 얘 8이 짝수니까 두 개겠네. 나누기 2 바로 해버려. 그러면 네 번째랑 다섯 번째 이 값의 평균인 거예요. 그게 중앙값이란 얘기지. 그럼 얘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는 거지. 얘를 보고. 그럼 크기 순으로 나열을 하면 3, 5, 6, 8, 그 다음에 9 뭐 이러거든. 그럼 얘 네 번째 다섯 번째니까 8, 9. 그러니까 결국에는 7.5 이렇게 되겠네. 맞나요? 그렇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맞나요? 7.5가 아니죠. 7.5가 아니라 얼마? 8.5 시간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값들의 대표값이 더 적절한 건 뭐다? 중앙값 8.5시간이다. 그렇죠? 왜? 극단적인 값이 있으니까. 왜? 38이 평균에 영향을 많이 준 거야. 11시간. 됐죠? 중앙값이에요. 답은. 세 번째. 다음 자료에 평균이 2이고 최빈값이 4입니다. 그때 중앙값을 구하여라. 단 x, y는 정수이고 y가 더 크다. 여기까지 힌트가 나왔다. 우선 자료를 봤더니 4, 마이너스 6, 10, 12, 마이너스 8 다 한 개씩밖에 없어. 다 한 개씩밖에 없고 x랑 y가 같을 수가 없거든. 그럼 결국에는 x랑 y 둘 중에 하나가 최빈값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갈 거야. x를 4라고 치자. 왜냐면 최빈값이 지금 4라고 했기 때문에 x나 y 둘 중에 하나가 4여야 돼. 그래야지 최빈값이 4로 나와. 그치?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x를 그냥 4라고 가정을 할 거야. x나 y 둘 중에 하나가 4일 텐데 그냥 x 4라고 가정하자. 그리고 나서 그럼 최빈값 썼고 그럼 두 번째로 이제 평균 정보 쓰면 돼. 평균 구하면 되지. 4,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y 10, 12, 마이너스 8, 4 나누기 몇 개야? 2, 4, 6, 7 이게 얼마? 2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16 더하기 y 얘가 7이 14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y가 마이너스 2. 근데 문제에서 아까 정보가 y가 더 크다고 했거든. 그럼 x랑 y 누가 더 커? 4가 더 크거든. 따라서
문제에서 y가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x랑 y 다시 정리를 해주면 더 큰 수를 y한테 주면 되는 거야. y가 4고 x가 마이너스 2였던 거야. x랑 y 구했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에서 중앙값 구하래, 중앙값. 우선 자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했지? 아까 7개라고 했나? 7개니까 어떻게 해? 거기다 1을 더해서 나누기 1을 해주면 되겠지. 그럼 뭐야? 네 번째 숫자가 결국에는 네 번째 별량이 중앙값이라는 얘기지. 그럼 크기순으로 나열을 한번 해보세요. 크기순으로 나열을 하면 지금 그냥 여기다가 지금 x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y가 4니까 크기순으로 나열을 하면 먼저 마이너스 8이 제일 작고 마이너스 6, 그 다음 마이너스 2,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4예요. 4네요. 그쵸? 이렇게 되네요. 그럼 네 번째 숫자는 4겠네. 그쵸? 그럼 중앙값은 4 이렇게 되겠죠. 되겠죠? 마지막 문제네요. 마지막. 지금 보시면 다음 A, B 두 반 학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과 학생 수를 나타낸 표이다. A반과 B반의 전체 학생들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구하여라. 즉 전체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이 표가 이런 얘기야. A반의 학생 수가 20명인데 걔네가 76점, 평균이 76점이고 B반의 학생 수 30명인데 걔네의 평균이 82점이란 얘기야. 이랬을 때 전체 평균을 구하여라. 우선은 전체 평균이라는 건 여기 학생 수가 지금 토탈 50명이니까 50명의 평균을 구하라는 얘기야. 각각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럼 전체 평균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전체 도수분의 뭐 별량의 총합. 또 용어를 모를까봐 도수라는 건 자료의 개수야. 그리고 별량이라는 건 아까 했지? 수로 된 자료라고 했죠. 전체 도수분의 별량의 총합인데 전체 도수를 이렇게 나누는 거야. A반의 학생 수와 B반의 학생 수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더해주고 분자를 A반의 점수의 총합 B반의 점수 총합을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걔네를 더해주면 전체 50명의 점수의 총합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A반의 이제 학생 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20명, B반 학생 수 30명. 그리고 두 번째 A반의 점수의 총합. 2개월 생각하는 게 중요한데 A반의 지금 평균 점수가 76점이라는 건 20명 모두 76점 맞았다 생각해서 걔네 곱해주는 거야. 그래서 76점을 20명이 맞았고 그리고 82점을 30명이 다 82점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계산하면 되겠죠. 분모는 50이고요. 분자는요. 계산해 주시면 돼요. 계산을 해 주시면요. 얘가 1520이 나오고요. 얘가 2460이 나와요. 그래서 얘 계산을 하면 79.6이 나옵니다. 답을 쓸 때 단위까지 같이 써줘야죠. 그렇죠? 79.6점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데 하나 팁을 알려주면 선생님은 사실 이거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계산을 이렇게 해. 최대한 약분을 먼저 해. 공을 먼저 약분을 따다닥 하는 거야. 그치? 공을 이렇게 어차피 분모를 먼저 얘가 어차피 얘가 50이구나 생각을 해서 50이랑 0이랑 하나 약분해서 5분의 76 곱하기 2를 해서 6이 12, 7이 14, 152. 그치? 그리고 3이 6, 8, 3, 24. 이렇게 해서 사실 계산을 더 많이 해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어차피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됐죠? 다 계산하는 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대표값의 지금 종류 3가지 본 거예요. 첫 번째 뽑았다. 평균. 두 번째 중앙값. 세 번째 최빈값. 됐죠? 중앙값은 평균은 이미 잘 아니까 중앙값은 자료를 크기순으로 나열한 다음에 그리고 한가운데 놓이는 값이 중앙값이고 최빈값은 빈도수가 가장 많은 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되겠죠? 여기까지 기억하세요.